자, 우리 생명과학 2 우리 2단원부터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 2단원 제목은 세포의 특성이고요. 그 첫 번째 중단원이 생물의 구성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이 부품들을 다 해체를 시켜봤어요. 부품들을 다 해체를 시켜봤더니 엄청 다양한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 부품들이 자동차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한 부품들이죠. 근데 이 부품들마다 하고 있는 제각기 기능들이 다르게 있고요. 연결되는 부위들이 또 이렇게 다르게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요.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부품들이 사용이 된다는 건데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였나요? 그쵸, 바로 세포였는데 이 세포들이 생명체라고 하는 개체 수준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 세포는 되게 다양한 세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방세포라던가 뼈세포라던가 뭐 아니면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렇게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마구잡이로 지방세포 옆에 뼈세포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는 정교한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생명체들이 어떠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유기적인 구성이다. 구성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포부터 조직, 기관, 개체. 개체라고 하는 것은 세포라는 그런 기본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세포들이 모여서 먼저 조직이라고 하는 단계를 만들고요. 그 조직이 모여서 결국엔 기관이라고 하는 단계를 만들고 이 기관들이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라는 것을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구성 체제를 가지고 있는 생물은요, 사실 단세포 생물은 이러한 구성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로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다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우리와 같은 동물, 그리고 식물. 우리는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네들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동물체의 구성 단계가 나오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동물체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단계가 있어요. 바로 기관계라고 하는 거. 요거는 동물에서만 볼 수 있음. 자, 그럼 판서로 넘어와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물의 구성 단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먼저 세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바로 이러한 세포들이 있어. 상피세포, 적혈구, 근육세포, 뭐 신경세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한 아이들을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조직이라고 하는 구성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 시험에서 가장 많은 높은 빈도로 출제되고 있는 그런 구성 단계가 이 조직이거든요. 조직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동물의 조직이든 식물의 조직은 세포들 중에서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조직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동물의 조직은 크게 4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결합조직, 그리고 근육조직, 그리고 신경조직, 그리고 상피조직. 이렇게 4개의 조직이 있는데 이거 외울 때 선생님은 이렇게 했거든요. 결근, 신상. 결근한다고 하잖아. 학교 이제 회사를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결근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무단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상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그래서 결근하면 신상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결근, 신상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한 번 이렇게 외우니까 계속 외워지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상피조직이 있는데 이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거 이름부터가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건요 비슷한 세포들끼리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먼저 결합조직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결합을 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즉 세포나 세포 또는 세포 조직 또는 조직 그리고 조직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결합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육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어떤 기능을 담당했냐면 근육을 통해서 생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경조직이 있어요. 이거 뉴런, 요러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된 조직에는 신경조직이 있는데 이 신경조직은 우리 신경계 단원 할 때 공부를 했었지.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거잖아.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신경조직이고요. 마지막 상피조직, 껍데기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 상피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생명체를 보호해준다거나 보호, 그리고 분비, 흡수,
또는 뭐 감각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이더라 라는 건데요. 이제 각 조직의 대표적인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결합 조직, 세포와 세포 또는 세포와 조직, 조직과 조직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결합 조직의 예로는요, 연골이 있고요. 연골이 뭐냐?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말랑말랑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뼈, 그 다음에 지방, 힘줄, 그리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혈액도 역시 결합 조직에 속해요. 그러니까 혈관 속을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사이를 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섬유 조직이라고 들어봤죠. 이런 아이들도 다 결합 조직에 속해요. 이 결합 조직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요 혈액과 지방 요 정도, 그리고 뼈 요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육 조직의 예, 그냥 우리 배웠던 거, 골격근, 그리고 심장근, 그리고 내장근 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동을 담당했냐면 얘는 수의적인 운동, 그러니까 의식적인 운동을 담당했고요. 심장근이나 내장근 같은 경우에는 불수의적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자율적인 운동을 이야기를 했지. 그걸 담당하는 근육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신경 조직은 자극과 반응을 전달하더라. 그래서 자극과 반응을 전달하는 신경 조직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감각신경, 연합신경, 마지막 운동신경, 요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피 조직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시로 이제 보호하면 생각하는 거, 우리 껍데기를 짜고 있는 거 피부, 그리고 내벽, 소장 내벽에서 우리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또 분비하는 것, 또 샘. 그리고 감각을 담당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우리 뇌, 망막. 이것도 상피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이 동물체 구성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조직이었고요.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자, 그럼 기관으로는 이제 위, 그리고 간, 이자, 소장 이러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위, 이거는 무슨 기관에 해당이 되니? 소화기관이지, 소화기관. 간도 마찬가지로 소화기관이고, 이자도 소화기관이에요. 소장도 소화기관이야.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과 같은 그런 고분자 물질을 분해를 시킬 수가 있겠고, 간에서는 이제 쓸개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해독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이제 우리가 이자에서 뭐 여러 가지 호르몬도 분비가 될 수가 있지만, 여기 우리 중요한 이자에서는 되게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이 다 분비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소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종 소화가 일어나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었죠. 얘네들은 이제 소화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되어서요,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걸 형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 위, 간, 이자, 소화 모두 다 소화기관에 속하지. 그래서 소화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관계를 소화계라고 얘기를 했었고, 소화계뿐만 아니라 우리 다 배웠어요. 이거 작년에 생명과학 1에서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있었지. 또 뭐 있었니? 순환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호흡계, 그리고 마지막 배설계 뿐만 아니라 뭐 신경계도 배웠고요. 그리고 호르몬과 관련된 내분비계,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로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물에서만 볼 수 있는 단계를 기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개체, 우리 사람과 같은 개체가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더라. 여기까지 동물의 구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식물의 구성 단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역시 이렇게 이런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네들의 세포들에 따라서 어떠한 조직들이 있는지, 역시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물의 구성 단계에서도.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식물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동물이랑은 다르게 크게 두 부류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분열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무엇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이냐? 바로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이에요. 즉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조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얘는 생장점과 형성층이 있는데, 생장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해서 뿌리 끝이나 줄기 끝 부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성장을 하게 되겠지. 그런데 이제 길이가 길어지는 길이 성장,
하게 되겠고요. 이제 형성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직계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관다발 근처에 있는 관다발 형성층이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형성층인데 부피 성장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이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영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구 조직은 어떠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암기법이 있어. 이것도 되게 식상한 암기법인데 영구 조직은 영구야 유통기한을 표기하자. 이렇게 외울 수가 있거든요. 유통표기, 유조직, 통도조직, 표피조직, 기계조직 이렇게 4가지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유조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유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에는요, 굉장히 엽록체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 세포 안에 엽록체가 담당하는 기능이 뭐죠? 그렇지, 광합성을 담당하지. 광합성을 비롯해서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쵸,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했어. 유조직에서는요, 물질 대사, 즉 광합성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이제 대부분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유조직은 생김새에 따라서 2가지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울타리 조직 그리고 해면 조직. 그래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도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을 보게 되면 통도, 뭔가 통하는 길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비슷해요. 이름을 보게 되면 기능이 나와요. 얘는 물질의 이동 통로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체에서 중요한 물질이라고 하면 물과 양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이동 통로를 담당하는 통도 조직은 물관 조직, 양분의 이동을 담당하는 조직은 체관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시 물관 체관 역시 물관 세포와 체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표피 조직입니다. 표피 조직은 동물에서는 상피 조직과 유사해서요. 기능이 보호나 분비, 물질의 분비 또는 흡수를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당연히 표피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뭔가를 흡수하는 뿌리털. 그리고 표피 조직을 보게 되면 간혹가다가 공변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표피세포나 뿌리털 같은 경우에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엽록체가 없어서 당연히 광합성이 일어나지가 않겠지. 근데 이제 표피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공변세포도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변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여기서도 광합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계조직인데요. 기계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면 이제 식물체를 지탱하거나 지지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제 굉장히 딱딱한 느낌을 가져요. 후벽세포, 후각세포 이런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세포벽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세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구야 유통기간을 표기하자 이렇게 해서 유통표기 영구조직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까지 해서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식물의 구성 단계 중 조직이라는 단계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라고 이루고 있는 식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성 단계인 조직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의 조직계는요, 총 3가지의 조직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계가 있느냐? 일단 우리 눈으로 가장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표피 조직계,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 그리고 기본 조직계.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조직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표피 조직계라고 하는 거는 표피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얘가 가지고 있던 기능, 보호를 한다거나 흡수를 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는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통도 조직들이 이 관다발 조직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질의 이동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본 조직계는 아까 봤던 유조직들이 주로 이 기본 조직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질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직계라고 하는 구조는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연결되어서 식물체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띠는 특별한 그런 구성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관에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뭐 잎이라는 기관이 있다, 줄기라는 기관이 있다, 아니면 뿌리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 잎의 어떤 단면을 잘라도, 줄기의 어떤 단면을 잘라도, 뿌리의 어떤 단면을 잘라도 이러한 조직계라는 구조를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가 지금 우리 식물의 조직계의 그림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서 잎을 잘라도 이러한 구조, 그리고 뭐 줄기를 잘라도 이러한 구조, 밑에 있는 뿌리를 잘라도 이러한 구조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러한 구조가 바로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식물의 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다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영양기관에 속하는 우리 식물의 기관은 총 세 가지가 있죠. 뿌리, 줄기, 잎. 이렇게 식물의 양분과 양분의 흡수나 합성이나 이동과 관련되어 있는 양분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해서 영양기관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고요. 그리고 식물의 생식기관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봄마다 지금 밖에 나가고 싶은 이유가 이제 이 식물의 생식기관을 보고 싶어서거든. 즉 꽃, 그리고 열매, 이런 것들이 식물의 생식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식물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식물의 구성 단계까지 해서 생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생물체의 구성 체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